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우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대부업체로부터 양수금 청구를 당한 경우, 지난 시간에 양수금 청구를 당한 경우, 즉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이라든지 그런 경우를 당한 경우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결국은 이게 양수금 청구를 당하게 되면 법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투게 되거든요. 그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양수금 청구는 크게는 대출 채무라든가 신용카드 대금 채무가 오래돼서 이거를 이제 유동화 회사라든지 대부업체가 양수받아서 양수금 청구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럴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사 채무라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5년의 소멸시효가 5년이 도과해야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5년이 언제부터 도과를 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변제 기한입니다. 대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을 대출 받았다.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자 납부하다가 나중에 원금을 한 번에 납부하든지 결국은 이게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그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이 도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그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를 해야 되죠. 그때 변제 기한부터 5년이 도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제일로부터 5년이 도과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변제일은 왜 중요하냐면, 변제를 하면 소멸시효가 그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억 원을 빌렸는데 중간에 자동이체로 해놔서 10,000원이라도 빠져나가서, 그럼 10,000원을 빠져나간 순간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거고요. 그때부터 다시 5년이 도과를 해야 돼요. 결국은 변제 기한과 이제 마지막 변제로부터 둘 다 5년이 도과를 해야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자기가 보증 채무에 대한 양수금 청구를 당한 것이냐에 따라서는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됐는지 여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증 채무란 건 결국 주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에 따른 효과를 받기 때문에,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이라든지 파산을 한 경우라든지 주채무자가 돈을 갚았다든지 주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워크아웃을 하면서 돈을 변제했다든지 그러면 보증 채무도 소멸시효가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대부분 양수금 청구를 당한 경우가 채무가 발생한 때로부터 최소 10년이 도과한 후에 당하기 때문에 주채무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고, 자기가 주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이 돈을 언제 변제했는지 또는 변제 기한이 언제 했는지조차 관련 기본 서류가 안 남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하고, 아니면 이미 공시성달로 판결이 난 경우에 대해서는 추한항소,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 이의소송을 하면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라고 상대방으로부터 증거를 받는 절차가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해서 원채권 회사, 즉 카드 회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서 결국 법적 다툼을 해가는 게 통상적인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기억이 나면 이제 5년이 도과했는지 안 했는지 계좌 내역을 보고 내가 언제 돈을 최종적으로 갚았구나라고 해버리면은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정도의 판단을 해두면은 내가 어떻게 법적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죠.